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CEO 클리닉 수도권 담당 진행자 황선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소액 주주로 있는 우리 자녀분들한테 차등 배당을 좀 나눠주고 싶은 대표님들께서 많으셔서 여기에 관련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대표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차등 배당, 이 차등 배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봐 주세요. 예, 우선 차등 배당을 설명하기 전에 균등 배당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분 100%중 대표님 지분 80%, 자녀 지분이 20%라면 배당 1억을 하게 되면 균등 배당 시 대표님이 8천만 원, 자녀가 2천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차등 배당은 대표님 지분 8천만 원을 포기하고 자녀가 본인 지분 2천만 원과 대표님이 포기한 8천만 원을 포함 총 1억 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차등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천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대표님이 받아야 될 8천을 포기하셔서 자녀가 1억을 다 받는 거를 차등 배당이라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 차등 배당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많이 미팅을 다니다 보면은 차등 배당이 21년, 그러니까 2021년에 세법 개정이 돼서 요즘은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까지는 차등 배당을 하면 소득세와 증여세 중 높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냈었는데요. 그래서 제 고객 거래처 분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차등 배당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2021년 이후에는 소득세도 내고 증여세를 또 내는 구조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 주주로 있는 법인에서 균등 배당으로 이익금을 높여 배당하기에는 최대 주주인 대표님의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성년 자녀가 소액 주주로 있는 대표님이 차등 배당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이제 뭐 많이들 그 기피하고 있는 차등 배당에 대해서 실제 실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좀 네네. 기대되는데요. 어, 얼마 전에 그 상담하신 기업의 뭐 매출이라든가 뭐 이익 그리고 지분율 등 이런 정보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 회사는 매출이 200억 정도 되고요. 순이익은 6억, 자본금이 5천만 원 정도인 그 도소매 관련 회사입니다. 대표님이 미성년 자녀 2명에게 사전 증여를 하였고 실질적으로 자녀의 지분은 각각 0.3%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매년 2천만 원씩 차등 배당을 할 경우에 어,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를 요청한 사례입니다. 법인 주식 0.3%라면 상당히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천 정도의 그 배당금을 만들어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싶다는 이런 요청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5년간 매년 2천만 원씩 차등 배당을 했을 경우에 소득세나 지방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 등 세무사에게 세금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성년 자녀가 소득이 없어야 되고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하지 않는 적정선을 찾아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검토를 해야 한다는 그 말씀과 지금 계속 이어지는 2천만 원에 대한 배당, 이 2천이라는 단어가 전 자꾸 뭐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요. 예, 예. 그게 연관이 좀 있을까요? 2천이 어, 넘어가면 뭐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일단은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자랑 배당이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 시점이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이 초과된다라는 거는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지금 미성년 자녀가 그 건강보험료에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그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해서 그 별도의 또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건상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고 이하로 배당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배당금을 정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사항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매년 배당 받은 금액이 자녀 통장으로 입금이 되다 보면 그 돈을 갖고 대표님이나 이제 그 사모님이 그 돈을 어떻게 뭐 예금을 할 수도 있고 적금을 들 수도 있고 펀드를 가입할 수도 있고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매년 실행할 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대표님께서 그런 검토를 통해서 배당을 잘 실행을 했다면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법인에서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나 임시주총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정기주총 시즌이니까 정기주총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23년 3월 31일 날 정기주총을 통해 주주총회 일단 의사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금과 관련해서 차등 배당으로 지급한다라는 것을 의결을 해야겠죠. 그리고 배당 지급일을 4월 4일 날 실제 지급을 하였다면 그날이 증여일이 되는 거고 배당 소득 원천 징수 신고는 그 다음 달인 5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므로 7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되게 복잡해요, 단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담당하고 있는 기장 세무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도움이 좀 필요로 한 거죠. 이건 대표님들이 실제로 하실 일은 아닌 거죠? 이거는 기장 세무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에서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회사에서 이제 주총 의사록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거를 차등을 둬서 배당한다라는 의사록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한 검토가 일단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증여를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차등 배당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단장님 덕분에 알게 됐는데요. 또 다른 검토 사항 혹시 있을까요? 차등 배당에서 좀 중요하게 검토할 사항은 미성년 자녀에게 다른 소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초과 배당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특히 자녀 통장으로 입금된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매년 검토가 필요하고 너무 많은 금액을 하다 보면 실질적인 세금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적정선이라는 거를 대표님이 부담하실 수 있는 담세율을 정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적정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네요. 저희도 어렵지만 네. 그거를 이제 차분하게 검토를 하고 대표님과 나눠서 말씀 나누다 보면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대표님이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업과 또 대표님 그 개인적인 그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CEO 클리닉이 있겠죠. 네. 네, 오늘 정보는 이제 지분율이 적은 자녀가 주주로 함께 있는 법인에서 대표님들께 큰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은 전문가와 꼭 같이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오늘 차등 배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김은태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